자, 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소방 채널에서 소방공무원 강의를 진행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저희 안전관리기구와 그거에 대한 기능에 대한 내용을 볼 건데 시험 문제가 간혹 한 번씩 여기가 나오는 내용이 있죠. 그쵸? 그래서 안전관리기구에 일단 중앙위원회가 있다라는 건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요 중앙위원회는 아래에 대한 각각 심의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기구다라고 재난관리법 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앙위원회 같은 경우는요, 일단 어디에 둔다라고 되어 있냐면 국무총리실에 둔다라고 되어 있어서 위원장이 누구냐면요, 국무총리예요. 국무총리. 국무총리실에 두는 건 아니지만 그냥 국무총리 소속이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국무총리. 그리고 간사가 누구예요? 간사. 내가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랬죠. 그죠? 행안부 장관이죠. 행안부 장관. 그리고 위원까지는 모르셔도 돼요. 위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기관단체의 장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얘를 여러분들이 통으로 조금 암기를 해주셔라. 중앙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들, 그죠? 그래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어떤 정책에 관한 사항,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이라고 들어가 있고, 두 번째 갔을 때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꼭 외우고 있어야 돼요. 심의사항은.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 시행하는 계획, 점검, 검사, 교육, 훈련, 평가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이라고 들어가 있고, 네 번째 갔을 때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그죠? 그리고 재난사태 선포, 그리고 특별재난관리지역, 특별재난지역,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죠. 그죠? 이 정도 정리를 조금 잘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네. 자, 그리고 뭐 보험에 대한 것도 나와 있어요. 보험에 대한 것도 나와 있는데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나왔었던 게 더 심의사항이 나왔었으니까. 그리고 이건 직무대행이라고 해서 만약 국무총리가 없으면 행안부 장관이, 그리고 행안부 장관이 또 없으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간사는 원래 행안부 장관이지만 행안부 장관이 없으면 본부장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넘어가는 거 잘 보시고. 자, 세 번째 가보시면요.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자, 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자,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요거. 이게 행안부 장관이죠. 그죠? 여기가 행안부 장관. 맞죠, 여러분들? 그리고 간사가 이제 누가 되냐면 재난관리본부장, 재난본부장이 된다. 여기도 심의하기 위해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근데 중앙위원회에 올라갈 안건을 미리 어떻게 보면 사전 검토를 하는 목적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전 검토도 하고 아래에 있는 사무도 수행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위에 가보시면 여기에 대한 사전 검토, 이게 중앙위원회 쪽에 올라가는 심의에 대해서, 심의사항에 대해서 사전 검토를 하고,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심의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집행계획, 그리고 국가 핵심 기반, 그리고 종합계획의 심의라고 나와 있어요. 종합계획. 그러니까 제가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까 중앙위원회 심의사항과 조정위원회 심의사항 두 가지를 꼭 구분을 해서 암기를 해주셔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됐죠? 그리고 조정위원회 업무, 그죠? 여기 있는 업무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실무위원회라는 걸 둘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실무위원회에 대한 거는 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50명. 실무위원회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누가 되는지 그 정도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거기 책에 가보시면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재난본부장이 된다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보시고요. 그래서 중앙위원회와 조정위원회 두 가지 이제 심의사항 정도 구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역위원회라는 곳이 있대요. 이건 지역별로 이제 아래에 있는 것들을 심의하는 곳인데, 이제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위원회를 두고,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위원회를 두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위원회,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위원회. 그럼 위원장은 당연히 누구? 시도지사. 시군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연히 누구? 시장군수구청장. 이 정도 정리하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됐죠? 잘 보십시오. 네, 이런 것들. 지역위원회라는 곳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재난방송협의회라는 곳이 나와 있는데, 이건 재난에 관한 읽어보십시오. 왜 만드는 곳인지. 예보, 경보, 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하여 재난방송이 원활히 순환할 수 있도록 중앙위원회에 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 두고 시도나 시군구에 지역재난방송협의회를 둔답니다. 네. 그러니까 왜 그냥 읽고 넘어가냐면 시험 문제가 아직 저쪽에는 크게 나온 적이 없어서 뭐 시도나 시군구에 두는 게 있다라는 거 이렇게 여기가 보면 중앙재난방송협의회와 시도시군구의 지역재난방송협의회라는 곳이 있다. 네,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7번에 가보면 이제 중대본이 나와요. 이 중대본은 꼭 정리를 하셔라. 중대본이 왜 만들어지는지. 대규모 재난의 대비, 예방, 대비. 자, 대응, 복구. 자, 이 중에서 여기는 안 된다고 그러죠. 여기만. 대응과 어디에서만? 복구에서만. 그죠? 그래서 총괄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대본이라는 곳을 행안부에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 그럼 본부장은 당연히 이 장관이겠죠. 행안부 장관. 맞나요? 그래서 해외 재난은 외교부 장관이 하고. 그러니까 이건 본부장이 바뀌는 거예요. 본부장이 바뀌는 거고. 그리고 방사능 재난이다라고 한다면 방사능 방제대책 본부장. 그죠? 근데 행안부 장관이 본부장이지만 국무총리가 또 본부장의 권한을 대행할 수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그래서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라고 나와 있죠. 국무총리가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행안부 장관이 국무총리에게 건의하거나 수습본부장의 요청을 받아 행안부 장관이 국무총리에게 건의를 하거나 국무총리가 본부장 권한을 대행했을 때 행안부 장관, 외교부 장관 또는 원자력 안전의 위원장이 차장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본부장으로 올라가면은 거기 밑에 이제 한 명이 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 밑에 바로 밑에 그 사람이 차장인데 차장이 이런 사람들이 안 돼요. 근데 제가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이 본부장, 방사능 재난일 때 본부장과 차장이 될 수 있는 이 원자력 쪽의 사람이 직급이 다르죠, 그죠? 요거 좀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다. 됐죠? 그래서 중대본을 언제 만드는지 설치 목적, 그리고 어디에 만들고 본부장이 누가 하고 이런 거 정도 정리를 조금 해주시면 됩니다. 중대본도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시험 문제가 막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생각보다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자, 그리고 8번째가 보면 중앙 및 지역 사고수습본부라는 걸 제가 넣어놨어요. 보이시죠? 네. 그래서 뭐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재난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을 수습하기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라는 곳을 우리가 신속하게 설치 운영한다. 근데 이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을 또 누가 하고 이런 것들 나와 있죠. 그리고 지역사고수습본부장을 또 누가 하고 이 정도 그냥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거기 가보면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을 누가 한다라고 되어 있냐면 재난관리 주관기관에 장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뭐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라는 곳이 있고 읽어보시고요. 그러니까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도 여기가 보면 시도지사 요 정도 보십시오.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둔다라고 되어 있고, 자,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할 수 있는 사람은 3사람이래요. 행안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행안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
그죠? 뭐 재난 신고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고요.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은 제가 요 정도 알고 계시라 그랬죠. 이거 크게. 그래서 국무총리가 5년마다 세워요. 요거 5년 예전에 나온 적 있습니다. 누가 세우고 몇 년마다 세우는지. 자, 통보를 합니다. 그럼 관계 중앙행정기관회장이 다시 이 통보받은 걸 다시 정리를 해서 작성을 한 다음에 다시 백하죠. 그럼 국무총리는 그 제출받은 기본계획을 다시 한번 모아서 다시 이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는 사람들한테 주고 각각의 소관사항을 다시 통보를 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리고 집행계획은 중앙행정기관회장이 집행계획을 작성하고 조정위원회 심의를 한다. 국무총리 승인을 받는다. 그러니까 집행계획과 기본계획의 일단 차이 5년, 요건 1년이라고 되어 있고 얘는 중앙위원회 심의를 받고 얘는 무슨 위원회? 조정위원회 심의를 받더라. 네. 어려운 내용보다는 이 정도 정리를 조금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됐죠, 여러분들? 네,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나와요? 예방 단계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제일 먼저 정리하실 게 얘라 그랬죠. 이거 예방 단계에서 뭘 할 수 있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는지. 예방 단계에서는 이런 일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일단 타이틀을 꼭 다 밑줄 치시고, 아, 예방 단계에선 이런 일을 한다. 그래서 재난 예방 조치를 하더라. 그죠? 제일 첫 번째 예방 단계에서 이게 법적으로 우리가 예방 단계에서 이런 일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어렵게 나오면 얘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다음 중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이 세우는 재난예방조치 사항에 대하여 옳지 않은 것을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고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었죠. 그쵸? 이런 것도 한 번씩 그냥 보시면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한 번씩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재난의 예측 및 예측 정보의 제공, 이용에 관한 체계의 구축, 재난의 발생에 대비해서 거기 가보면 교육, 훈련, 그리고 재난관리 예방에 대한 홍보,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해 구축 및 안전관리 규정의 제정, 그죠? 그리고 5번에 갔을 때, 뭐 거기 4번에, 동그라미 4번이죠. 뭐 국가 핵심 기반, 그리고 특정 관리 대상 지역에 대한 조치, 재난방지시설 점검 관리, 뭐 재난관리 자원, 그죠? 비축, 장비 시설 및 인력의 지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쭉쭉쭉 나와 있죠. 그죠? 이 정도 여러분들 정리를 조금 해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재난예방조치가 예방단계에 들어간다라는 거 정도 알고 계시면 된다 그랬죠. 그리고 국가 핵심 기반의 지정 및 관리도 어디서 한다? 예방단계에서 한다. 예방단계. 그래서 뭐 지정시 고려사항, 그리고 이걸 누가 지정하는지 이런 것도 거기 가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친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되고, 그러니까 얘를 그냥 아무데나 막 고려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 여기 갔을 때 그죠? 다른 국가 핵심 기반에 미치는 연쇄 효과라던가 맞습니까? 또는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의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라던가 자, 재난이 발생하거나 또는 국가 안전보장 과 경제사회의 피해 규모 및 범위, 재난의 발생 가능성 또는 그 복구의 용이성 이런 것들을 보고 국가 핵심 기반이라는 걸 지정을 할 때 고려를 한대요. 그죠? 그리고 행안부 장관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안부 장관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 핵심 기반의 보호 및 관리 실태를 확인 점검할 수 있고 또 행안부 장관은 국가 핵심 기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관리 정책의 수립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 지원이라는 걸 또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특정 관리 대상 지역의 지정 및 관리 이것도 그냥 누가 하는지 제가 비워놓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좀 참고로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이렇게 되어 있고 맞죠 여러분들? 그리고 거기 2번에 가보면 누구누구는 특정관리 대상 지역에 대하여 재난 발생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 등 특정관리 대상 지역의 관리 정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또 책임기관의 장
그러니까 이게 여러 사람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거 누가 뭐를 하고 이런 것들보다는 그냥 특정관리 대상지역이라는 곳이 있고 내가 얘를 예방 단계에서 지정을 한다라는 거 정도 알고 계시면 된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여기 가보면 중앙행정기관회장, 지방자치단체회장, 재난관리 책임기관회장은 지정 및 조치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에게 또 보고하라라고 되어 있냐면 행안부 장관에게 보고를 해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좀 잘 보시고 안전점검에 대한 실시 시기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 갔을 때 단기 1회 그죠? 여긴 잘 돼 있으니까. 그리고 다른 데는 월 1회, 월 2회 뭐 이런 식으로 맞습니까? 등급별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자주자주 해줘야 된다라는 것들 나와 있었죠. 특정 관리 대상 지역의 지정 및 관리 예방 단계에서 실시한다라는 거. 그리고 재난방지 시설의 관리. 네, 이것도 뭐 누가 하는지 제가 비워놓긴 했지만 재난방지 시설의 관리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이한대요. 책임기관의 장이하고 종사자 교육은 행안부 장관이 하고. 맞죠, 여러분들? 그리고 6번 가보면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행안부 장관과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 그리고 7번 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읽어보시고 이것도 누가 한다라고 되어 있냐면 행안부 장관과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 자, 정부가 합동으로 안전점검하는 경우가 있대요. 이것도 이제 누가 한다라고 되어 있냐면 행안부 장관. 네.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대한 자료 요구, 이것도 행안부 장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걸 제가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더 제가 추가를 해놨기도 했지만 제가 얘부터 정리하시라 그랬죠? 요 예방에 나오는 요 내용들, 행동들, 맞습니까? 이거부터 정리하시고 넘어가셔야 된다라고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고 다음이 이제 무슨 단계냐면 대비 단계입니다. 그죠? 그럼 대비 단계는 조금 쉬었다가 제가 대비 단계부터 해서 대응, 복구, 그리고 뒤쪽에 소방학교는 남은 거 좀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